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66페이지에 있는 무형자산 들어가도록 할게요. 무형자산 66페이지입니다. 자, 노트를 시작할게요. 66페이지 무형자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습니까? 저랑 무형자산을 들여다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 들여다봤고 이번 시간에 무형자산. 자,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영업용이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쓰임은 무슨 쓰임으로, 그죠? 업무용이거나 또는 뭐 영업 활동용 또는 영업용이라고 사용하셔야 돼요. 자, 당연히 형체가 없겠죠. 형체가 없으니까 뭘까요? 무형자산이지 뭐, 그죠? 형체가 없습니다. 목적의 쓰임은 유형과 동일하지만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으므로 유형이고 무형은 형체가 없으므로 무형입니다. 자, 그럼 종류가 뭐가 있냐? 여러분, 유형자산의 종류는 뭐였습니까? 우리 오늘 많이 적어봤잖아요. 그 앞 시간에서 뭐 건물도 있었고 기계도 있었고 뭐 차도 있었고 비품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무형자산도 사실 굉장히 종류 많아요. 뭐 하려면 많은데요. 여러분, 무형자산은 형체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인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그냥 권리로 끝나요. 건자로. 단어가 무형자산, 좀 유치하게 공부하세요. 무형자산은 보통 건자로 끝나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영업권이라는 게 있고요. 일단 적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뭐 특허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주 나오는 게 제가 자주네요. 소프트웨어권, 뭔지 예감되시죠? 소프트웨어권이 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그죠? 소프트웨어권. 그 다음에 왜 여러분 그 어업권이라는 거 아세요? 왜 우리 그 해녀들 함부로 채취 못 하시는 거 아시죠? 어디 왜 우리 관광지에 놀러 가면 왜 갯벌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함부로 체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자녀들도 다 체험 그 채굴 할 때 다 그 뭐지죠, 뭐 수산 수협 이런 데 다 권리를 주고 사오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좀 여러분 일단은 좀 약간 시험용 버전으로요. 여러분 좀 기억에 남기셔야 할 게 뭐냐면 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유치하게 공부하자 그랬죠. 전부 다 무슨 글자로 끝나요? 건자로 끝나는데 얘는 뭐로 끝나? 비로 끝나죠. 공부 안 하면 비용 같아요. 자, 다시 제가 계정 과목의 종류의 편집이 총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렇죠? 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거든요. 여러분, 비용은요 보통 비로 끝나요. 뭐 복리후생비, 통신비 이런 비로 끝나거든요. 그 개발비가 여러분, 자 시험자 문제로 나갈게요. 자, 종류가 다른 거 하나 골라라 그래요. 그럼 복리후생비, 통신비, 개발비 낑겨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공부 안 하면 개발비 뭐 같아요? 비로 끝나니까 비용 같거든요. 근데 개발비는요 일단은 성격이 비용적인 성격이 아니라 일단 뭐다? 일단 결론을 내면 자산의 성격입니다. 무형 자산. 요거 하나 받고 들어갈게요. 설명도 드릴게요. 일단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산업재산권은 뭐냐면 산업재산권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업재산권 안에 뭐가 있냐면 특허권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도 한 번씩 들어본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자인권, 뭐다? 상표권. 있죠? 요 4가지. 물리적 실체 없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산업재산권은 뭐냐면 법률에 의해서 나만 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무형자산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특허권 등록할 때나 실용신안권 등록할 때 좀 돈 줘야 됩니다. 그냥 권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오로지 내 거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디자인권을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걔네들 등록 비용 많이 요구해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나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인데 일단은 저랑 뭐부터 공부할 거냐면 종류는 요 정도 하시고요.
뭐를 하실 거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자산을 배우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이랑 뭐 공부할까요? 자산을 공부하는 거니까 또 얘기 나옵니다. 뭐 있죠? 예, 나와요. 취득원가액에. 근데 저 이제 저는 적을게요. 뭐 취득가액에 뭡니까? 취득시 부대비용.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디자인을 예쁘게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뭘 하셔야 돼요? 그 디자인권을 등록이 돼야 되죠. 그죠? 여러분 그 디자인권 등록하는데 돈 줘야 됩니다. 뭔가 부대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제 특허청에 등록하기 뭐 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변호사가 필요하거든요. 변호사나 뭐가 필요할까요? 법무사 같은 분이 필요해서요. 그냥 여러분 뭐 내가 직접 특허청에 등록해도 되겠지만은 좀 그게 불편하신 분은 법무사한테 시켜서 좀 등록해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법무사한테 수수료 한 70만 원을 줘야 되겠죠. 뭐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장 많은 예시입니다. 그죠? 여러분 거래 요소는 뭡니까? 일단 표면적인 거래 요소는 그 법무사한테 뭘 줘야 됩니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이 표면적인 회계상 거래 요소인데 현금 얼마 지급할까요? 70만 원인데요. 제가 이 법무사 수수료를 왜 지급했냐면 뭐를 등록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좀 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얘는 단순한 수수료라고 볼 수는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특허권은 나의 뭐다? 자산이거든요. 그럼 얘는 또 뭐가 된다? 부대 비용이 돼서 이게 수수료라고 되지 않고 뭐가 됩니까? 특허권이 되더라는 거죠. 계속 지금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그냥 그 자산이라는 명칭만 살짝 바뀌다 뿐이지요. 지금 계속 우리 저번 주부터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요구되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요렇게 우리가 들어갈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무형자산은요 형체가 없다, 그죠? 자, 유형자산은 취득하는 모형이 많아요. 취득하는, 인정하는 형태.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유형자산 어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차를 한 대 설명드릴게요. 제가 차가 갖고 싶어요. 차를 취득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차를 취득하고 싶은 패턴, 모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뭘까요? 사와야 된다, 그죠? 외부 매입, 돈 주고 사와 오거나 아니면 내 주제권 뭐 만들어서 쓰거나 현대자동차는 만들어서 쓰겠죠, 뭐 자가 제작. 세 번째는 심지어 뭐까지? 무상 취득까지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형자산은요 형체가 없으니까요 이 취득하는 게 뭐만 되냐면 매수 등에 의한 취득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가 제작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무형자산은요. 유형자산은 취득하는 모형이 자가 제작이 인정돼요. 왜? 형체가 있으니까. 하지만 무형자산은 자가 제작 취득이 인정이 안 돼요. 오로지 뭐 해야 된다고요? 매수가 뭡니까? 돈 줘야 되죠. 돈 주고 사오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매수 등에 의한 취득만 오케이 해줘요. 자산으로. 됐나요? 자, 그런데 항상 이게 원칙인데요. 이게 원칙이라고 할게요. 무형자산 취득하는 패턴에 매수 등에 의한 취득만 오케이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자가 제작이란 말은 좀 멋한데요. 예외가 있어요. 이게 원칙이라면 무형자산 취득의 원칙이라면요. 예외가 자가 제작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난감한데요. 뭐가 있냐면 내부적으로 즉 자가입니다. 창출한 제작 아닙니까? 창출은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창출한 무형자산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개발비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무형자산들은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돈 주고 뭐 해야 된다? 사와야만 되는데요. 개발비라는 이 표현은요.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거든. 뭐가 된다? 자기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념이 유일하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만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영업권이 뭐냐면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얘기가 들어가는데 일단 있는 것만 아시고요. 그냥 넘기셔도 돼요. 자, 영업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가 합병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 A라는 회사가 B 회사를 합병시킬 거예요.
그럼 거저 합병되지 않을걸요. 이 B 회사의 주인한테 또 돈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업권 그런 것들 차이에서 영업권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업권 개념이 어려우시니까 제가 여러분 주위에서 영업권과 유사한 개념이 뭐냐면 권리금이에요. 왜 우리 가게 계약할 때 보증금 말고 뭐도 줘야 됩니까? 좀 목 좋은 상권은 뭐를 요구합니까? 권리금 요구하죠. 그건 나중에 돌려받게 못 받게 못 받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걔가 가게 하면서 그 이전 가게뿐이요. 자기가 목 좋은 상권에서 그만큼 상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내가 사오기 때문에 그게 권리금이 그러니까 회계에서 약간 영업권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돈 주고 사오죠. 매수 등에 의한 취득.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 돈 주고 사와야 돼요. 특허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권이 뭐죠?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 캐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우리 원장님 돈 주고 사옵니다. 그냥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만들어서 써도 안 돼요. 뭐 소프트웨어권, 무형자산. 그 다음에 여러분 어업권도 아실걸. 그분들 그 어촌계에 매달 돈 줍니다. 내가 채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매달 돈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어업권입니다. 어쨌든 돈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개발비를 여러분이 좀 약간 시험용으로 공부하실 건데요. 개발비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개발비가 어떤 보면 자꾸 제가 비용 같은데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임을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업종마다요. 개발비가 들어가는 업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어떤 업종 유형에 따라서요.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좀 찾아보자라면 예를 들어 뭐 식품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농심이거나 뭐 비비고 CJ거나 이런 회사들은 끊임없이 식품을 뭐 해야 됩니까? 탄생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개발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개발비가 많이 소모가 돼요. 회사마다. 그다음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예를 들어 게임 회사 같은 거. 게임 회사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뭐를 만듭니까? 게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걔네들도 그런 업종들도 뭐가 요구된다? 개발비가 많이 요구됩니다. 그럼 또 좀 약간 좀 더 편하진 않지만 좀 많이 개발비가 여러분 식품 회사나 게임 업체와 비교되지 않은 엄청난 단위의 이죠 그 개발비가 요구되는 업종이요 제약회사들이에요. 와닿으시죠? 이 제약회사들은요 엄청난 개발비가 많이 요구돼요. 해마다. 왜? 세상에 없는 약을 뭐 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약회사가 개발부터 하지 않아요. 뭐부터 하냐면 모든 회사도 그렇겠지. 뭐부터 할까요?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연구의 성과를 보면 뭐가 됩니까? 개발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연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발인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부터 먼저 하겠다라는 개념은 잡히겠죠. 연구 안 하고 개발부터 하는 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연구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뭐에 들어갑니까? 개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제약회사는요. 뭐도 들고 뭐도 드는 거야? 연구비도 소모가 되고요. 뭐도 소모가 되는 거야? 개발비도 소모가 되는데요. 이 회계 공부에서 이론 공부에서 일단 결론을 내면은 연구비는요. 비용적인 표현이에요. 비용화 성격이고요. 개발비는 지금 우리 계속 공부하듯이 개발비는 뭐로 인정되는 거다? 자산화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영역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비용은 아깝다 안 아깝다? 아까운 성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연구비가 왜 비용화로 여기냐면 이 연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선을 그어본다라면 연구 단계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구 단계에서 투입하는 이 돈들은요. 뭐로 인식시켜버린다? 연구비라는 비용화로 인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복식부기로 표현하게 되면 어쨌든 현금은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 연구소에다가 한 1억쯤 지급하겠죠. 그럼 이 현금 1억은 비용이 돼버리는 거야. 뭐? 연구비가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정 선을 제가 나눠 본다라면 요 구간은 지금 무슨 구간인 거야? 개발 단계라고 인식한다라면 저는 또 같은 연구소에 뭐를 주는 거야? 개발비를 지급하게 되는 모형이 되는 거야. 자, 현금 2억 준다고 칠게요. 그 연구소에다가. 그럼 이 영역은 뭐라고 된다? 개발비라는 자산화 시켜요. 그러니까 왜? 선생님 왜 개발비는 비용이 아닙니까? 근데 개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 개발 단계에 왔다라는 거 뭔가 뚜렷한 성과를 봤다. 그러니까 뭐 이 개발에 성공하면은 곧 약 될 거 아닙니까? 약. 그러면 우리 회사에 엄청난 뭐가 된다? 자산적인 성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개발비는 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산적인 성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쌤, 우리는 그게 연구인지 개발비인지 애매한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연구 단계쯤인지 개발 단계쯤인지 모호할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연구인지 이게 약간 이론 시험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연구인지 개발인지 모호할 경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애매한 거야. 그죠? 애매할 경우는요. 뭐라고 해야 되게요? 애매하면 안 돼요. 항상 자산이 되려면 확실해야 돼요. 확실.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비용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게요? 애매모호하다라면 연구 개발비라는 표현을 해버려요. 연구 개발비.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주제를 잡자라면 연구비는 무슨 성격이다? 비용적인 표현이고 회계 공부에서 연구 개발비도 무슨 성격이다? 비용적인 표현입니다. 유일하게 무슨 단어만, 그죠? 이 단어만 무슨 성격이다? 자산 성격이라고 우리가 규정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한테 그 구간을 구분하라 그럴까요? 못해요 우리. 그죠? 제가 문제처럼 드릴게요. 문제처럼 시험 문제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약간 암기가 필요하다. 그죠? 자, 제가 어떤 기업 연구소, 우리 회사 연구소입니다. 어떤 연구소에다가 그죠? 매달 연구비를 지원하겠죠. 한 3억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자, 거래 요소 뭡니까? 우리는 복식부기를 하면 회계부서원이면 되니까 뭘까요? 연구개발비와 뭡니까? 현금. 끝이야. 그죠? 그러니까 대변은 뭐예요? 현금 얼마쯤? 3억인데요. 절대 이렇게 문제 못 나와요. 이러면 애매해지니까. 문제에서 조건 걸어요. 자, 이 거를 뭐로 인정해달래요? 무형자산으로 해라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 뭐라고 적으셔야 되게? 연구개발비 그대로 적으시면 큰일 나겠죠. 그죠? 왜? 연구개발비의 성격은 무슨 성격의 편집이니까? 비용적인 성격의 편집이니까 뭐라고 여러분이 선택이 되셔야 돼요. F2에서 뭐? 개발비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문제예요. 요렇게 풀어 나가시면 된다고요. 우리한테 야 네가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그거를 구분하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 시험 특성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자산화 시켜 달라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지? 개발비라고 해야 되겠지. 아니면 그게 뭐하다? 비용화로 해달라면 뭐 연구 개발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택이 되겠죠. 됐을까요? 요 정도 하시면 돼요. 무형자산은 뭐 하던 거든 매한가지니까. 자, 조금 넘길게요.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68페이지를 볼게요. 자, 68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여러분 유형자산도 뭐 합니까? 감가상각하지만 뭐도 무형자산도 뭘 합니까?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물리적으로 가치는 날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번 프로그램 생각해 보세요. 엑셀 프로그램 2000년 버전이 좋겠어요? 2017년 버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버전에 따라서 계속 가치가 떨어질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무형자산도 뭘 하게 된다?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가상각의 의미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유형자산에서 저랑 공부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랑 공부할 거냐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그 약간 필기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공부할게요.
자, 여러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의 의도는 뭡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를 깎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의 표현법이라고 하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 편할까요? 감가상각 방법의 표현법이 뭐였습니까? 유형자산은 간접법 표현이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나타났어요? 무슨 표현이 생겼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원래 없다가. 근데 무형자산은요. 좀 편하게 해줘요. 직접법도 된다고 하고요. 당연히 무슨 표현법도 될까요? 간접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려우면 뭐를 하게끔 유도하냐면 직접법을 하라고도 되어 있어요. 네가 선택하기 어려워? 너 그럼 직접법 해 라고 해요. 유도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가 떨어진 양, 즉 뭐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얼마나 가치가 다운됐는지에 대한 계산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제가 그냥 있는 것만 넘겼지만 감가상각비 계산법이 여러분 n분의 1 기억나세요? 제가 한 방법이 정액법이고요. 뭐도 있었냐면 뭐 정률법도 있고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야. 강조하지 않아요. 너 꼭 이거 해.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너네 회사의 체계에 맞게끔 선택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거를 강제하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형도 마찬가지겠죠. 뭐 정액법을 하든 정률법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네가 선택해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을 하게끔 해줘요. 무형은요. 뭐게? 직접법도 되고 뭐도 된다. 정액법도 하라라고 이죠. 유도합니다. n분의 1. 자, 세 번째. 여러분 내용연수 이해되셨어요? 자, 내용연수가 뭐였습니까? 내가 처음 차를 샀는데 얘를 몇 년간 타야지 기대하는 카운트 연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10년인데 앞에 분은 7년, 5년일 수도 있죠. 그게 기대하는 내용 연수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관적 해석이요. 그런 게 추정한다 그래요. 추정치라 그래요. 추정. 됐나요? 그럼 무형자산도 거의 추정인데요. 추정.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추정은 마음대로라고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정인데요. 단 있죠. 20년은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여러분 건물 같은 경우에는 30년도 합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왜 내 30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무형자산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산업자산권 같은 경우 있죠. 제가 아까 위에서 그 무형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산업자산권 뭐 특허 실용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산업자산권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나만 쓸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무조건 나만 쓸 수는 없어요. 무조건. 몇 년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최장 20년이거든요.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 같은 경우도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타이레놀을 만든 회사만 사용했을 거예요. 그 맨 처음 만든 회사만. 그죠? 그게 아마 최장 20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이 지나면 풀리는 거야. 모든 제약회사가 타이레놀과 유사한 성질을 뭐 할 수 있게끔 모조약을 만들 수 있게끔 풀리잖아요. 그거와 같은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잔존가치. 자, 잔존가치가 또 뭐였냐면 뭐였게? 내가 내용연수가 5년이었다라면 내가 5년간 사용하고 버릴 거예요. 남을 거라고 기대하는 가치가 잔존가치예요. 얘도 마음대로예요.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에 쏘나타 샀는데 새차 한 5년 탈 거야. 그러면 그 5년 뒤에 남을 가치는 한 300일 수도 있고 400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없어도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형자산은요. 잔존 가치가 무조건 없다. 0원으로 강제합니다.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가 무조건 없다. 0원으로 해요. 형체 없거든요. 그죠? 0원.
이게 약간 이론 시험에 좀 필요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노트 꼼꼼히 하셔서요.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좀 필요하실 겁니다. 냈는데요. 거의 자산 오늘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산을 다시 한번 제가 첫 시간처럼 나눠 볼게요. 여러분 자산은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유동 자산과 뭐죠? 비유동으로 나누고요. 우리가 제일 첫 시간으로는 당좌 자산을 저랑 공부했다. 그죠? 여기서 뭐 배웠는지 뭐 완벽하게 하지 못하겠지만 뭐가 있었는지는 조금 기억에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뭐를 배웠냐면 현금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다뤘던 뭐 단기 매매 증권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얘기가 많았던 뭐 매출 채권이고 사실 더 많아요. 뭐 선급급 미수급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당좌를 끝내고 저랑 재고자산 공부를 했는데 재고자산은 뭐 사실은 뚜렷한 것밖에 상품밖에 없어요. 우리 공부에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판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상품만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품과 연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뭐까지 여러분이 같이 그죠? 매출 원가까지 심지어 적요까지 오늘 우리 배웠잖아요. 적요가 뭐였습니까? 적요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여러분 저가 냉장고에서 닭을 상품이다 그죠? 닭을 꺼내는 이유가 판매 용도로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금 닭을 꺼내는 이유가 판매용이 아닌 직원 회식 용도로 꺼낸다라면 뭐 어떤 행동이 필요하냐 이건 거야. 뭐가 스티커가 필요해요. 그 장부 기록에. 그래서 그 스티커 기능을 살리는 게 뭐였다? 적요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비유동의 투자 자산이었는데요. 투자 자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투자 부동산 같은 거. 아니면 아까 우리 뭐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거. 그죠? 맞아요? 여러분 주식이나 채권도 사실은 큰 의미는 뭡니까? 투자잖아요. 그죠? 투자 자산.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유형 자산.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점시간에 했던 뭐 무형 자산. 자, 유형 자산 공부 많았다. 그죠? 뭐부터 했어요? 취득.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 또 뭐였습니까? 처분. 또 하나가 있었는데 취득 후 지출. 요 네 가지 파트를 여러분이 복습. 자, 그다음 무형은 따로 할 필요 없이요. 제가 하나만 조금 기억해 달라고요. 뭐만? 개발비는 무슨 자산? 무형 자산이라는 거. 그럼 나머지가 찌꺼기야, 찌꺼기. 그게 뭐라고 할 거냐면 기타라고 할게요. 기타 비유동 자산. 그러니까 뭐 어디에도 좀 들어가지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저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많이 보시지 마시고 뭐만 볼 거냐면 교과서에 페이지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랑 요거 하나만 볼게요. 뭐가 있냐면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 있죠?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요. 임차 보증금 요 얘기하고 오늘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임차 보증금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기타 비유동의 임차 보증금을 기억해 달라고 하지만 이건 나중에 하다 보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그 빌려주는 거를 대여한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 그 집주인을 그러니까 집주인은 나한테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있잖아요. 집주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대인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집을 빌리는 사람을 세입자 또는 뭐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정확한 법률적인 표현이라고 임차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뭐를 주고받아요? 일단 첫 번째 날에 보증금을 우리 주고받을 수 있죠. 뭐 보증금 1억 요구될 수 있잖아요.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 임대인은 일단 첫날이니까 이 임차인으로부터 뭘 받겠어요? 보증금, 현금 얼마? 1억쯤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임대인 입장도 뭘 받은 거예요?
보증금을 받은 거래 요소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증금에 대한 얘기에 대한 구분 표현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인 거야. 제 말은 그냥 딸랑 보증금이라고 표현하시지 마시고 기준 정하세요. 내가 임대인이라면 항상 무슨 단어가 필요하다? 임대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그럼 정확히 무슨 보증금을 검색하셔야 돼요. F2에서 임대 보증금이라는 얘기가 필요합니다.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그럼 여러분 세입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뭘 지급했겠어요? 현금 1억을 지급했겠죠. 그럼 이 임차인은 무슨 보증금이라고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임차인 쪽이라면은 항상 무슨 단어와 같이 붙여놓으라고요? 임차보증금이란 단어와 항상 같이 엮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임대보증금의 성격은요 부채성이에요. 임차보증금의 성격은 뭡니까? 지금 기타 비유동 자산 성격이거든요. 왠지 아시겠죠?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임차인은 그죠? 그러니까 돌려받아야 할 권리가 되니까 무슨 성격으로 된다? 자산 성격이 되고요. 임대인 입장에서 뭐겠어요? 오늘 현금 1억을 받았지만 계약이 끝나면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할 의무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보증금의 성격은 무슨 성격이다? 부채 성격이에요. 보통 비우동 부채가 되겠죠. 그럼 또 연장할게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요. 이 둘 사이에 매달 뭘 주고받아요? 월세나 집세 주고받죠? 그죠? 자, 그럼 임대인은 월세를 받겠지 뭐. 현금 30만 원. 맞죠?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무슨 단어 와야 된다고요? 임대료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세입자는 주겠지 뭐. 그죠? 집주인에게 현금을 얼마 지급하겠어요? 30만 원 주겠지 뭐. 하지만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쵸? 임차료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자산이 뭐고 부채를 뭐냐를 떠나서 내가 집주인이라면은요 또는 임대인이라면 항상 무슨 단어를 붙여놔야 돼요? 임대라는 단어를 같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죄송해요. 세입자면 무슨 단어와 같이 임차라는 단어를 같이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임대료의 성격은 뭐게? 부채일까요? 임대료는요? 그럼 물어볼게. 임차료는 뭐 같아요? 부채? 자, 다시 계정 과목의 성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거든요. 여러분 임차료 한 달 월세 30이야. 비용이죠. 너무 아깝지 않아요? 매달 집주인한테 월세 30 주는 거. 근데 보증금은 안 아까워요. 왜? 돌려받을 거니까 안 아까운데 월세 매달 준다고 생각해 봐봐. 아깝지? 그러니까 얘는 비용적인 성격이야. 그럼 집주인은 뭐겠어요? 벌잖아요. 내가 그 임대를 벌고 있잖아요. 그 버는 영역은 뭐가 된다? 수익성 계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임차료 비용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제발. 그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물론 성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건 나중에 아세요. 정합시다. 기준만. 내가 집주인이면 항상 무슨 단어와 같이 엮어서 임대. 내가 세입자면 무슨 단어와 엮어서 임차라는 단어를 엮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그 문제에서 내가 세입자로부터 또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얼마 받았다? 30만 원을 현금 받았겠죠 뭐. 분위기가 이 내용을 보시면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가 받은 거니까 현금은 얼마겠어요? 30이고요. 일단 거래 요소는 뭐다? 월세 30만 원. 이건 하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산에 어쨌든 우리가 이 회계상 복식부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지 않냐 이 말인 거야. 그럼 대변에 월세 검색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월세라는 계정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월세를 적절한 표현을 바꾸시는 작업이 필요한데 내가 집주인이니까 무슨 단어를 검색하실까요? 뭐죠?
임대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그거와 유사한 얘기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뭐 이건 선택은 나중에 얘기하고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집주인인데 뭘 받은 거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인 거야. 일단 그럼 보증금 검색합시다. 자, 보증금 검색하시면 둘 중에 하나야. 임차 보증금 아니면 뭐? 임대 보증금일 건데 내가 집주인이면 무슨 단어의 선택이 필요하다고요? 임대. 내가 세입자면 무슨 보증금? 임차.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 알죠?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타 비유동 자산까지 해서 자산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제가 거의 6일 공부했거든요. 이 6일 동안 자산 공부했는데 제가 그동안 많이 떠들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대. 취득원가 처분. 그거는 필수적인 거니까 소화하시고요. 다음 주 우리 화요일 시죠? 5일은 여러분 저 원래 수업이 없습니다. 월요일은요. 그러니까 월요일 오시지 마시고 화요일도 오시지 마시고 푹 쉬시고요. 제가 프린트물 드렸다 그죠? 그러니까 쉬시는 동안 다 해오세요. 다 해오세요. 다 해오시고 저랑 수요일 날 보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